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토요일 하루에만 아파트 6채가 팔렸어요. 이 말이 나온 곳은 다름 아닌 경기 동탄입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10월 15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규제에서 벗어난 동탄의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소화됐습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나오는 족족 보지도 않고 사가려 해서 말릴 지경이라고까지 말했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조용했던 동탄 집값이 대책 발표 이후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비슷한 움직임은 구리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서울 동쪽에 인접한 구리시의 한 새 아파트는 8월에 10억 4천만 원에 팔렸는데 두 달 만에 11억 7천8백만 원에 거래되며 1억 3천만 원 넘게 뛰었습니다. 심지어 구리시 아파트값 조간 상승률이 0.5%를 넘어서며 5년여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서울 집값 꽁꽁 묶었더니 그 옆만 더 뜨거워졌다는 말이 현실이 된 듯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흔히 풍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눌러놓은 서울,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튀어오른 주변 지역. 겉으로는 정부 대책의 역설적인 결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단순히 막아놨더니 다른 곳 오른 이야기로 끝날까요? 눈에 띄는 몇 군데가 들썩이는 사이 수도권의 다른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조용하거나 하락세입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던 대책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전국이 다 들끓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탄과 구리 같은 특정 지역만 유독 들썩인 진짜 이유는 뭘까요? 겉으로 드러난 풍선 효과 이면에 어떤 숨은 층이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11호 부동산 대책이 어떤 것이었는지부터 짚어보죠. 정부는 올해 들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10월 15일 강도 높은 규제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서울과 주요 지역을 꽁꽁 묶는다였습니다. 서울 25개구 전역, 그리고 경기 과천, 분당, 수원 등 12개 시구까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으로 한꺼번에 지정됐습니다. 대출 문턱은 크게 높아졌어요. 규제 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곳들에선 생애 최초 구입자도 LTV, 담보 인정 비율을 70%에서 40%밖에 못 받게 됐습니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사실상 추가 대출은 0% LTV라 거의 막힌 거나 다름없고요. 집값이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원래도 대출이 어려웠지만 이제 15억 원 이하 주택에도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오도록 더 조였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같은 세금 회초리도 다시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 조이고 세금은 무겁게 쉽게 못 팔게 만든 셈입니다. 게다가 서울, 강남 일부 등 기존에 집값 뛰었던 곳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아예 정부 허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게 했어요.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의지였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집값 잡히지 하고요. 실제로 대책 발표 직후에는 한동안 매수세가 좀 숨죽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줄었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도 한동안 관망세로 돌아섰고 규제 지역으로 새로 묶인 곳들에서는 매물이 쌓이는데도 살 사람은 없는 정체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정부는 아마 이 시점을 기대했을 거예요. 효과 있다, 시장 안정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놀라운 움직임이 나타난 곳은 이 규제의 그물망에서 빠져나간 지역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동탄, 그리고 구리입니다. 왜 하필 이곳들이었을까요? 우선 입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동탄은 서울 강남에서 거리가 꽤 있는데도 2024년 개통한 GTX-A 광역급행철도로 서울 수서역까지 20분대에 연결되면서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된 곳입니다. 서울 출퇴근이 어려워 외면받던 동탄 신도시가 GTX 개통 이후엔 서울 대체지로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도 지하철 8호선 연장으로 잠실까지 20분대에 연결되는 등 서울 동부 생활권인데다 집값이 서울에 비해 저렴해서 잠재 수요가 많던 곳입니다. 남양주처럼 인접한 지역들도 GTX 노선 신설 등 교통 호재가 꽤 있었죠. 요컨대 기회만 되면 오르고 싶었던 곳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규제가 두려워 잠잠했지만 11호 대책에서 규제 지역 지정이 쏟아진 와중에 이 몇 곳은 쏙 빠졌다. 마침내 명분이 생긴 거죠.
재밌는 건 동탄이 규제에서 빠진 이유를 두고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동탄은 아직 행정구역상 구가 아니라서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와 경기 남부 12개 시구를 묶었는데 화성시는 아직 구가 없거든요. 동탄 신도시가 속한 화성시는 내년 2월에나 동탄구 등 구단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규제 지역을 지정할 때 행정구역 단위로 하다 보니 동탄이 빠져버린 셈이죠. 의도적인 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틈새가 생긴 겁니다. 정부가 촘촘히 규제 그물을 짰지만 지정 방식의 한계 때문에 구멍이 하나 남았고 시장은 정확히 그 빈 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물론 이유가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돈의 흐름을 봐야 해요. 정부 대책은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높이면 집 사려는 사람이 줄겠지 하는 논리죠. 그런데 그렇게 눌린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갈 곳을 찾아 움직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서울이나 이미 규제된 지역에선 대출도 어렵고 세금도 부담되니 규제가 덜한 곳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마치 물을 한쪽에서 틀어 막으면 다른 틈새로 흘러나가듯 자금과 수요가 동탄과 구리 같은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집값 15억 원 이하 주택에만 주담대 최대 6억 원 제한을 걸었는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는 애초에 대출이 없으니 영향이 적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책 이후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들은 오히려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돈 많은 층은 규제와 상관없이 비싼 집을 현금으로 사버린 거죠. 반면 서울이나 분당에 10억짜리 집을 대출 끼고 사려던 사람들은 갑자기 LTV 40% 제한에 묶여버렸습니다. 10억 집 사려 했는데 대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버렸다면 구매 계획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 서울 밖 비규제 지역엔 여전히 LTV 70%까지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죠.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15억 이하직도 대출이 최대 6억이라 10억짜리 집 사려면 최소 4억은 현금을 더 보태야 합니다. 반면 규제 피해간 지역의 10억 집은 그대로 LTV 70% 적용이면 7억 대출이 가능해요. 같은 10억짜리 집이라도 지역에 따라 필요한 자기 자본이 4억, 파인을 3억으로 갈리는 겁니다. 1억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에겐 몇 년치 연봉이라 이 차이가 구매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수요가 쏠리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 거래 급증과 가격 급등입니다. 앞서 동탄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동탄의 한 인기 단지에서는 대책 발표 직후 매수 문의가 폭주했고 언제 규제 먹을지 모르니 일단 사두자는 분위기까지 퍼졌습니다. 전용 65클랩바트를 14억 원에 내놨던 집주인이 사겠다는 전화 한 통에 순식간에 5천만 원을 호가에 얹어 14억 5천만 원에 거래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집주인들이 내년엔 20억 넘겠다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통에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해요. 구리도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규제 발표 직후 열흘 남짓은 조용하던 구리 부동산 시장이 2주차부터 손님 발길이 부쩍 늘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증언입니다. 우리 동네도 드디어 올라가는 거냐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매도호가 팔겠다는 가격등을 일제히 올려 부르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비규제 지역이 다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점이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11월 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화성시 동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 0.23%에서 0.26%로 2배로 뛰었고 구리시도 0.18%에서 0.52%로 급등했습니다. 단면 똑같이 비규제 지역이라도 특별한 호재가 없는 곳이나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곳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어요. 이를테면 인천의 경우 이번 대책 이후 약간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 상승률은 0.06% 수준에 그쳤고 일부 지역은 0%대 혹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또 동탄 내에서도 역세권 신축과 외곽 부단지 사이의 온도차가 큽니다. GTX 역세권이나 새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뛰었지만 동탄 신도시에서도 역에서 먼 단지나 두축 아파트는 상승폭이 미미하거나 여전히 조용하다고 합니다. 결국 통선 효과가 나타난 지역이라 해도 돈은 또 그 안에서 좋은 매물로 몰린다는 뜻이에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비규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규제 피해간 동네는 다 오른다더라 식의 막연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뉴스에 어디 집값 급등 기사가 뜨면 괜히 불안해지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죠? 지금 동탄 구리 얘기를 들은 분들 중에도 혹시 나도 저기 가서 집 사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규제 피한 지역이 오르는구나. 다음 카드는 거기다 하고 전략을 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실수요자, 특히 집 없이 전세 살던 분들은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전세 대출까지 규제가 걸리면서 전세 물건이 급격히 줄고 월세 전원이 늘고 있거든요. 전세로 살기 힘들어지니 차라리 집을 사자며 매매 시장에 뛰어드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 지역에 집 사려면 대출이 턱없이 부족하니 결국 이분들도 비규제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새 아파트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동탄이나 구리 등지의 상승은 단순한 투기 세력의 이동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 요소도 섞여 있다는 점이죠. 지금 안 사면 더 늦는다는 불안감은 투자사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에게도 퍼져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의도치 않게 이런 심리적 불안을 자극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책이 시장에 지속적인 안정감을 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사야 할 사람들은 더 절박해진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전세로 살던 이들의 불안이 커졌고 내년엔 전세 문제가 더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인지산정입니다.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조바심이죠. 하지만 숲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 그리고 그 후 한 달 사이 벌어진 일들을 차분히 종합해보면 몇 가지 인사이트가 보입니다. 먼저 단기적 가격 급등에 휩쓸리지 말자는 점입니다. 지금 동탄이나 구리의 급등 소식은 사실 국지적 현상이에요. 거래량을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동탄도 대책 직후 반짝 거래가 늘었지만 지금은 거래 자체는 다시 줄어든 상태입니다. 매도자들은 가격을 더 올려서 내놓고 매수자들은 그 가격엔 선뜻 못 사겠고 교착 상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섣불리 끼어들면 물릴 위험이 있겠죠. 두 번째, 기보를 보자는 겁니다. 집값의 펀더멘털. 결국 그 지역의 가치가 꾸준히 유지되고 높아질 만한 곳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컨대 동탄은 GTX 개통으로 교통이 좋아졌지만 동시에 공급 물량도 앞으로 꽤 있습니다. 신규 입주가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숨고르기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구리나 남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GTX나 지하철 연장 등 미래 호재가 있지만 이미 호가에 그런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됐을 수 있어요. 한번 급등한 곳은 반드시 조정도 온다는 시장의 기본 사이클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염두에 둘 것은 자금 여력과 금리 환경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고 시중 주담대금리 6%대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덜한 지역이라 해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등 전체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해 빌릴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통선 효과 조짐이 본격적인 광풍으로 번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시장 전체에 돈줄이 죄어있는 상황이니까요. 실제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랩장은 동탄, 구리, 기흥 같은 곳이 조금 더 오를 순 있겠지만 거래가 한산한 겨울 비수기로 접어든 만큼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단기간에 반짝 상승세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과열된 뉴스를 보더라도 숨 한 번 크게 쉬고 이게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 동탄과 구리발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게 이어진다면 정부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화성시나 구리시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독회에서 화성 구리 지역은 풍선 효과로 상승 우려가 있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특히 동탄은 내년 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탄구가 신설되는 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 군데라도 틈이 보이면 투기 자금이 몰린다는 것을 이번에 또 확인한 셈이고 앞으로 더 촘촘한 규제로 대응할 공산이 큽니다. 다만 이런 식의 땜질 대응이 반복되는 한 시장의 불신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기대 심리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은 규제가 나오면 잠깐 숨었다가도 결국 또 오르겠지 하는 학습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조바심만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주택 공급 확대나 거시경제 안정 같은 근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렇게 풍선 누르듯 하는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큰 그림에서 볼 때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건 심리와 자금은 길을 찾아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사람들이 집값 불안을 느끼는 한 돈은 새로운 출구를 찾습니다. 지금 동탄과 구리 이야기 속엔 그런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동탄이나 구리의 집값이 잠잠해질 수도 있습니다. 겨울 비수기에다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겹치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본질적인 수급 문제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풍선 효과는 형태만 바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동탄 구리였지만 다음엔 또 다른 틈새를 찾아 움직일지 모릅니다. 정부 정책의 딜레마도 바로 여기 있어요. 과열을 막으려 규제하면 시장은 새로운 출路를 찾고 그걸 또 막으면 또 다른 틈이 생기는 시기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단순히 누르는 대책만이 아니라 공급 확충,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를 얻는 장기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은 어느 정도 묶였지만 그늘진 곳에서 작은 불씨들이 타올랐습니다. 동탄과 구리 등 일부 비규제 지역이 바로 그 불씨였죠. 다행히 지금으로선 산불처럼 번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미묘한 변화는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집니다. 집값 안정의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심리와 시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줬으니까요. 부동산 시장은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흐름의 본질을 보는 것. 풍선 효과의 뉴스 한 조각에도 그 배경에 깔린 원인과 구조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살피며 긴 안목으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풍선 효과라는 이름의 이 현상이 일시적인 진통으로 끝날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의 신호탄일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